변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표현을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한 표현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했더니 춘향이가 싫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목에 칼을 딱 차고 있을 때 이제 재판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사또가 얘기한 거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춘향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정조를 지키겠다는, 수청을 들지 않겠다는 그게 죄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사또 자기가 탐관오리고 그런 거지. 아니 물을 걸 묻고 뭐 역할이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이거 사실은 변사또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변사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본 같아서 그래요. 일본이 다 그렇게 나쁘고 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과 그 태도들이 너무 변사또 같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적이 반대로 들었다. 뭐를? 장, 몽둥이를 들었다. 주인이 들고 이놈 해야 되는데 도둑이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선 주인한테 이놈 하고 있는 그 상황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옛날에 이미 국가 간에 정리가 됐다라고 일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판단은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됐지만 개인적인 민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개인이 징용대를 모집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던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다가 소송을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어디가 지금 들고 일어났냐면은 나라가 들고 일어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뭐라고 변명거리를 댔냐면은 왜 나라끼리 한 약속을 뒤집어 엎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사, 개인적인 일들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져 나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요, 아주 치사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 백색 국가라고 하는 어떤 수출과 관련된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물품을 이렇게 수입하고 할 때 허가를 이렇게 내주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호국가, 믿을만한 국가에는 그 과정을 쉽게 해주고 한꺼번에 허가를 내준 다음에 나중에 또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중요 부품이 되는 세 가지를 이거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른바 틀어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이거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사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한국에 세상에 우리가 이 중요한 물자를 수출했더니 한국에서 북한으로 빼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을 못 믿겠어, 이러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 같으세요?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뭐 시비를 거는 거다,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모든 것에서 앞장을 쓰고 있었던 일본 아베 총리가 표적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일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 재팬, 노 아베 이러면서 일본과 관련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막 굉장히 일이 지금 커져 버렸습니다. 자, 일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해온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물건을 왜 빼돌립니까? 그리고 그거랑 이 징용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걸고서는 한국한테 지금 들었다 놨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이거 수출 안 하면 반도체 수출 못 하잖아. 너네 반도체 수출 안 하면 나라가 어렵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굴복해.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속 잡고 있을 거야. 지금 사실상 이 이야기이거든요. 일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강제징용, 정신대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하여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야,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들이 온 거고 우린 돈 줬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근대화 이 얘기 나오면은 말들이 많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네 도움 준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철소도 세워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우리가 다 도와준 거야. 한국 우리 없었으면 경제 발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제 생각에는 새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새우잡이배 아십니까? 새우잡이배. 한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새우잡이배는요, 이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 위에 띄워놓고 다른 배가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는 이 저쪽 어디 바닷가 쪽에 배를 이렇게 항상 띄워두고 인신매매처럼 사람을 잡아다가 조금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 안에다 잡아놓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염전에서 소금 이렇게 하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우잡이배 주인 선장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그 사람 내가 잡아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 월급 줬어. 월급 줬어. 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그리고 내가 먹여주고 아프다 그러면은 감기약도 사주고 겨울에 춥다 그러면은 잠바도 사주고 신발 저것도 내가 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장이 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인신매매처럼 잡아와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일 시켜서 부려먹고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 그 새우잡이배 선장이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몰라. 우리 돈 좋다니까 돈. 아, 그리고 야, 우리가 그거 해줬잖아.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나라 자원들 다 빼가지고 그거 빼가려고 제철소 세우고 전쟁 통로 만들고 물자 수송하려고 도로 만들었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해줬어요. 우리나라 창씨 개명 시켰죠. 토지 몰수했죠. 탄압했죠. 민족정기 말살하려고 했죠.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보냈죠. 등등등등. 얼마나 못된 일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일본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하는 그 일본,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뒤엉킨데다가 지금은 민족 감정, 나라 감정 때문에 거의 전쟁일보 직전에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일본이 왜 그러나? 뭐 순순히 제 주관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만하니까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겁니다. 어떤 과거? 침략에 대한, 패전에 대한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왜?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난 건 줄 아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수품 팔아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한국에서 우리 일본이 살아났다고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경제 대국이 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 외교하고 하면서 힘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은 마치 일본이 예전에 무슨 뭔가를 잘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패전국 항복하고 이거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요. 게다가 자신들이 한 일이 99가지가 잘못되고 한 가지가 잘했다면 99가지는 다 덮어두고 잘한 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조상들이 한 일이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그 아베 총리 그 외가 쪽 할아버지는요, 경복궁 습격 사건에서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싸우고 고종 황제 위협했던 사람이 그 외가 쪽 할아버지예요. 아베 지금 총리에. 그리고 우리
조선 총독, 마지막 조선 총독이 아베 친할아버지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누가 잘못했어요 하고 싶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덮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잘했어 라고 뭔가 우기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서 시작되는 건데, 자기네들의 정치적 기반, 이른바 일본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 행위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본이 가져야 할 태도, 이번에 이제 새로 나루히토 왕이 이제 새로 이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14일 날 일본도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그 기념절을 14일 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왕이 이제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의 진에 떨어진 전화, 전쟁의 불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세계 평화와 나라의 한층 더한 발전을 기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절실히 기원한다라고 왕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깊은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지도 썼던 표현인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를 왕은 8월 14일 날 이렇게 했을 때 일본 아베 총리는 어떻게 했느냐?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 그 전쟁의 전범이라고 하잖아요. 원흉들이 묻혀져 있는 신사예요. 거기다 공물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기리고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각 나라에서도 유심히 바라보는 거고, 나라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그들을 오히려 추앙하느냐면서 문제 삼는 건데, 이번에도 딱 무시하고 공물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일왕이 깊은 반성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전쟁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물을 보내면서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일본의 모습일까요? 일본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입니다.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도 그랬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어떤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을 갔다 왔던 딸 많으신 할머니가 뭘 얘기를 하느냐? 보상?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돈 얼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문제 해결하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돈 1원이라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악랄하게 했던 그런 것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새 차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착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저쪽에서 차 한 대가 그냥 와가지고 새 차를 그냥 쾅 박아버린 거예요. 새 차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렸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못 봤다고, 보험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는 서운하잖아요. 속상하고. 새 차가 중고차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아니 좀 잘못이지, 이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보험 처리한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보험 처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필요할 때에 큰 소리 치고 보험 처리한다고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야 할 태도, 저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반성.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언제까지 일본한테 잘못했다 얘기야? 그 소리 들을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 그랬냐? 한두 번 미안하다 그랬냐? 아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느 때까지 그들이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한국 사람이 그만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동안 일본 잘못했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진실하게 그것을 반성하고 그렇게 다가온다면, 아니 우리가 됐어, 그만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도 그러지요. 그런데 딱 잡아 떼놓고 돈 줬잖아, 우리가 도와준 거야, 그거 옛날 문제인데 왜 자꾸 그래, 니네 자꾸 그러면 수출 우리가 안 한다. 설교가 무슨 칼럼같이 돼버리는데 제가 이런 마음속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성경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그러면 당당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고 구원해 준다라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들, 또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뭘 하느냐?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사람이 과연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당연히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잠시 말 돌리고 버티고 우긴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장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백이 감사가 되고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좀 뭔가가 생겨서 어느 부분은 감추고 이렇게 드립니다. 베드로가 야, 이거 정말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다시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너 진짜야? 이게 다야? 거짓말 아니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는 사실을 덮고 감추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보았던 1장 8절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자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죄 없다라고 버티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탐하게 되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충신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덮고 넘어가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요, 한 사람의 선지자 덮어버리면 될 문제를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감추지 아니하고 바로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랬더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백하자마자 나단이 뭐를 선언하게 되냐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다 사해 줄게라고 말하는 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한일 관계가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누군가가 가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일본한테 외치면은요, 일본은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진 자료를 모으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안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사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얼핏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가슴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이 나 아직도 너무 아프다고, 너 잘못한 거 아니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미안해 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해줬으니까 괜찮잖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반성으로 한국에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대응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잘했다고 우기고 있는 그들한테 무조건 용서해라? 글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한국민의 정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볼까요? 일본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권에서나 학자들 간에서나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런 것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제시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싸움 같아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결국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있는데 밖에 쨍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도둑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 계속 해야 돼요? 도둑 잡으러 가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랑 동생이 사이 안 좋고 말도 안 하다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네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불이야 해야 돼. 이게 우리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것저것을 떠나서 이미 일은 터졌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대결의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인들은 경제적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본에 대한 과거 잊지 말아야 되고 일본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반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든 회초리가 뭐냐? 그 포카우트 음료수 안 먹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런 작은 모임들, 함성들, 의지가 모일 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화났구나, 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저렇게 속상하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광복절 74년의 세월이 지나서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잊고 무시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각성 가운데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 열내면서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가 그들이 들을 리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사또를 향하여 이몽룡이 나중에 일가하였던 그 표현, 한국
야, 너 이거 뭐야? 너네들이 북한으로 물건 빼돌린 거 아니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 수출 안 해. 라고 변사또처럼 말도 안 되게 이야기했던 그 일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좀 할 테니까, 제가 감정을 담아가지고 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몽룡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변사또가 후회가 밀려왔던 것처럼, 우리 전 국민이 요즘 노 재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본에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외칠 때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 아픈 이것을 알고 잘못했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한테 나올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포용해주고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일본 문제에 대하여 생각이 나실 때 하나님,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하시어 사이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일본에 태풍 올 때 아이고 잘 왔다라고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잘못한 거 누가 갚아주실까? 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정치인들 갚아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